2019년 8월 5일 월요일자 농신문입니다. 뒤에서 2장 정도 펼치면 파넬리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농부가 벼를 향해서 농약을 이렇게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이제 이게 과연 이런 입자가 나오느냐, 뿌리는 사람들은 살포를 하신 분들은 한 5m밖에 안 보여요. 근데 새벽에 나가셔서 해가 안 뜨고 바람이 안 불 때 이제 치시면은 이런 입자가 나옵니다. 이게 아주 이제 미세해서 이게 한 15m, 20m 이렇게 뭐 30m도 흘러가고 합니다. 이게 자체가. 근데 이게 칠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슬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슬이 왜 있어야 되냐 하면은 살충제, 살균제, 영양제를 치든 간에 이슬이 없으면 이 아주 미세한 입자를 이제 벼에 흡수가 안 돼요. 마늘이나 양파든 뭐든 간에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계 가지고 쳤는데 약발이 안 맞는다. 뭐 드론 가지고 쳤는데 방제가 안 된다. 헬기가 했는데 안 된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이슬이 없으면 안 돼요. 헬기나 드론이나 광역 살포기나 뭐 손으로 살포하는 농약대를 가지고 해보시도 알겠지만 이 벼나 마늘, 양파 같이 꼿꼿하게 서 있는 그런 작물에 이슬이 조금씩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약대에서 끊임없이 물이 나와가지고 뿌리면은 그게 물입자가 굵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슬하고 같이 결합해서 그냥 떨어져 버려요, 땅으로. 이게. 그러고 이제 드론이나 헬기 같은 경우는 바람을 조금이라도 일으켜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당연히 밑으로 떨어지죠. 광역 살포기도 똑같고요. 근데 이게 소비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게 문고병이나 이게 여러 가지 뭐 도열병이나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게 이게 치파넬리라고 이야기를 가끔 하세요. 그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물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벼에 대놓고 쏴버리면은 이게 벼에 있는 입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논둑에서 바람 방향을 약간 흘러가는 쪽을 보고 등지고 쭉 뿌리시면은 이게 20m 가는데 흔들면 한 5m밖에 안 가요. 그래서 쭉 논둑 따라 그냥 쭉 걸어가시면은 한 15m 갈 거예요. 가는데 거기서 조금 한 10m 가가지고 주춤해서 한번 부채꼴로 약간 이제 천천히 움직이면서 가면은 그게 20m 넘게 넘어가요, 이게. 그러고 자기가 걸어온 쪽으로 한번 향하게 해서 한번 또 살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되는데 이게 결합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농약 결합 원리. 모든 작물은 이슬이 있어야 그 이슬과 결합해서 이제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작물에 방제가 되고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과실이든 밭작물이든 어떻게 됐든 간에요. 근데 이제 수도작 이 벼 같은 경우에는 이슬이 다 먹고 있을 때 이게 농약을 10배 정도를 열악하면 사람들이 약해가 나냐 안 나냐 하거든요. 이 17리터 통에 17cc가 들어가면 1000대1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10배를 열악하면은 170cc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약을 500짜리 하나 사면 한 3분의 1 정도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뭐 250까지도 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1200평이든 600평이든 900평이든 쭉 100m 갔다가 반대편 100m에서 오시면 돼요. 약 조절 단수는 한 3단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슬이 있을 때 왜 쳐야 되냐? 이슬이 아주 머금고 있는데 그 위를 살짝 도포를 하시면은 이 밀입자가 내려앉아요. 내려앉으면서 이 밀입자 몇 개가 그 이슬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 결합했는 이슬은 아침에 해가 뜨면은 딱 흡수가 돼요, 이게. 그러면 살충제, 살균제 효과가 굉장히 높아져요, 이게. 근데 이제 이슬이 만났을 때 이게 10배를 강하게 뿌렸는데 사람들이 약해가 나냐 안 나냐 하시거든요. 당연히 약해가 안 납니다. 왜냐? 이슬의 크기가 이 농약 입자, 미세 입자보다 10배 큰 게 아니고 100배, 1000배가 커요. 그게 당연히 그게 밀입자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포를 하는 거니까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물입자를 형성시켜버리면 농약 입자를 형성시키면은 약해가 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농약의 진액을 다 얘네들이 먹어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바람이 있으면은 벼에 묻어있는 이슬이 다 떨어지고 헬기나 드론 가지고 건드려도 다 떨어집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분이 드론을 작년에 자기가 2천만 원 가까이 주고 구입하셨는데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데 안 되냐고 하니까 방제를 하다가 풀이 났대요. 지금 피끝이 제출해야 되니까 5번 정도를 뿌렸는데도 살포를 했는데도 전혀 그게 안 죽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한 달 전에 그분이 이제 사용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분이 이제 170cc 정도 제초제를 넣고 한 통 넣고 그래 뿌렸는데 일주일 있다가 보니까 다 이제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 제초제 뿌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선택성 제초제를 뿌리면은 벼는 일단 한 일주일 정도가 성장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그 뒤에 이제 피 같은 경우는 이제 농도에 따라서 그 꺾어지는 일수가 틀려요. 어떤 분은 여기에다가 20cc였고 1200병을 쳤는데 22일 만에 피가 꺾어졌다 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50cc나 100cc였을 때는 한 뭐 15일 정도 만에 꺾어졌다. 그리고 어떤 분은 170이나 250였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 가더라. 일주일 정도 가서 이제 피가 다 꺾어지더라. 그리고 500cc 넣는 분도 있었어요. 군산의 목사분인데 3만 평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500cc를 넣고 수도작에 이제 뿌렸는데 2, 3일 만에 피가 꺾어지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도에 따라서 더 들어가느냐 덜 들어가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 제품 가지고 농약을 뭐 항공 방제약을 사니 드론 약을 사니 그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냐 하면은 이 제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40년이 넘었어요. 이 기계 회사에서 만든 지가 1967년도니까 지금 한 50년도 넘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항공 방제약이 있었냐?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으면 지금도 똑같이 지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제일 싼 물약으로 된 농약을 구하셔가지고 뭐저 엮거나 요즘처럼 옛날에 농약 비해 가지고 굉장히 약하니까 같은 성분이 아닌 다른 회사 것을 사서 두 가지 세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뭐저 농약 비율을 만들어 가지고 뿌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거기에 영양제만 별도로 치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점을 주의하셔가지고 방제를 하시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 회사 전화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더 상세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